이걸 이해하면 상대는 분명 후회하고 돌아옵니다. 상대방이 후회하고 돌아오도록 만들려면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별 유형, 미래를 아쉬워하는 이별 유형, 이 둘 중 어떤 유형의 이별인지를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쟤에 대한 대응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헬로 열매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면서 이별을 통보당했지만 결국 재회하신 내담잡은 사연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내담잡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상황에 따라서 재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재해 커플은 3년을 사귀면서 2번을 헤어지고 또 2번을 재회한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나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고 주말에 데이트하고 보통의 CC 커플처럼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잘 만나다 오늘의 내담자인 김군은 2년차에 먼저 권태기가 왔습니다. 상대방은 물건을 사더라도 친구를 만나더라도 김군과 모든 걸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김군이 다른 동료들과 약속을 잡거나 친구를 만나려고 하면 이해해주는 척 하면서도 또 괜히 시비 걸고 섭섭해했습니다. 김군은 그런 상대가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같은 문제는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김군은 상대의 끊임없는 구속과 같은 행동에 지치고 끝내 질림이 시작되면서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며 상대방에게 헤어짐을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첫 헤어짐을 마주하였습니다. 헤어지고 한 달이 지날 쯤 저녁에 상대방에게 톡이 왔습니다. 나 팀장님이 잘 봐주셔서 이번에 진급 케이스에 올려주신다고 하는데 너랑 헤어지고 이별 후유증 때문에 승진 못하면 너 두고 봐. 상대방에게 다짜고짜 온 두서없는 맥락의 연락이었지만 김군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사실 그맘때쯤 김군도 연락해볼까 고민 중이었거든요. 김군은 지난 한 달 동안 상대방 없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욜로 삶을 즐기며 보냈습니다. 친구들도 실컷 만나고 이런저런 모임도 나가고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동안 못하며 지냈던 걸 자유롭게 하다 보니 처음에는 삶의 질도 높아지고 좋았죠.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가서 지루해지고 상대방의 빈자리가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허한 느낌을 느끼기 시작하는 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만 지나도 재해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군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먹혔던 거예요. 다시 말해 김군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별 유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별게 없는데 예전의 그 느낌, 그걸 다시 느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빠르면 며칠에서 일주일 혹은 한 달 이내로 대부분의 사람은 금세 허무함과 밀어내던 상대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에 이런 감정들이 새벽 감성 터지는 잘 지내? 괜한 소리를 해서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빈자리를 느끼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 김군은 이전보다 더 상대방에게 잘하고 상대방을 외롭지 않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재회를 했고 잘 만났습니다. 그러다 둘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대방은 승진에 성공했는데 김군은 승진에 미끄러지게 됐어요. 상대방은 얼마 후에 더 좋은 직장으로 고연봉의 타 회사로 이직을 성공하면서 많은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김군과 껌딱지처럼 붙어 시간 보내기를 좋아했던 상대방은 이직 후에 그 회사에서 동료들과도 자주 만나고 새로운 환경에서 흥미를 느끼는 부분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주식 투자에도 눈을 떠서 투자 공부에도 전념했습니다. 원래는 상대방이 준비하곤 했던 여행 계획도 이젠 김군이 홀로 바쁜 상대방 대신 여행 계획과 준비를 하면서 여행도 함께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버린 두 사람의 관심사 때문에 예전이면 끊기지 않던 둘의 대화는 5분을 지속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김군이 달라진 상대의 기류에 마음앓이를 하던 도중에 두 번째 헤어짐을 맞이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주말에 김군과 데이트를 하기로 했던 상대방이 갑자기 회사 일이 터져서 약속을 깜빡했다고 하고 그렇게 김군은 아무것도 모른 채 3시간을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김군은 그동안 서운한 마음이 한 번에 터져서 상대에게 화를 냈습니다. 상대는 바로 미안하다. 더 만나면 내가 미안한 일이 더 많이 생길 것 같다. 마음이 예전과 같지가 않어. 하면서 헤어짐을 통보했습니다. 사람 일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죠. 얼마 전만 해도 김군밖에 모르던 상대방이 이제는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상대는 왜 김군에게 이별을 고했을까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예측이 나올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미래를 아쉬워하는 유형의 이별 통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미래를 보는 가치의 기준은 이전과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김군과의 미래는 예전만큼 핑크빛이 아닌 거예요. 상대의 주변에 어떤 일이 생겼고 상대방의 심리가 어떤 흐름과 방향으로 생각이 변했기에 헤어짐을 말했을까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캐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환경을 포함해서 변화가 생긴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상대방의 최근 관심사, 그리고 둘의 연애 패턴을 통해서 상대방이 떠난 이유가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 파악하면서 전략적으로 상대방과의 공통 분모를 늘리기에 힘쓰고 다시 상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장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예전에는 내가 해주는 짜장면을 좋아했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런데 상대방은 어느 순간 짜장면보다는 짬뽕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너 짜장면 좋아했었잖아. 내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어 라고 똑같은 말만 반복하면 상대방이 관심을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짜장면을 내려놓고 인정하고 짬뽕을 만들면 상대방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흥미가 생기는 거죠. 그럼 김군과 상대방의 두 번째 이별 이유는 뭘까요? 상대방은 김군처럼 시간만 지나면 만날 수 있었던 단순 권태기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바로 상대방이 헤어짐을 통보한 이유는 상대방의 주변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변화가 상대방의 관심사와 인생 가치를 변화시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환경은 생각 이상으로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상대의 삶의 가치와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김군과의 미래를 그리기에 아쉬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 누군가는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인간 본성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번 헤어짐에 김군이 크게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상황 변화에 불안해서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최대한 참았고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운함을 표현했던 거예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의 일상이 달라지면서 상대의 루틴이 확 변했습니다. 상대방은 김군에 비해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만나는 사람의 스펙트럼이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관심 없었던 투자에도 관심이 생기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김군과 카페를 가고 영화만 봐도 재밌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김군과의 시간이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단순히 상대방의 마음이 변했다기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일상, 관심사가 변해서 상대방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 재밌고 관심 있던 게 이제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 흥미롭지 않으니까요. 반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김군의 일상은 여전히 그대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변화에 김군도 서운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주거래 은행이 A은행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용했던 은행이라 익숙하고 전담으로 상담해주는 사람도 있어서 신뢰가 쌓여 있습니다. 꾸준히 A은행만 이용하다가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 생겨서 다른 은행과 금리를 비교하다 보니까 B은행을 이용하는 게 더 이익인 거예요. 오잉? B은행을 보니까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었고 A은행의 장점을 가지면서 새로운 혜택들이 추가되고 유용하다는 판단하에 B은행으로 갈아탔습니다. 갈아타서 좋은 점도 있지만 확실히 낯선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B은행을 한동안 이용하다 보니 익숙하고 편안했던 A은행이 생각나기도 해요. A은행으로서는 B은행에게 고객을 빼앗겼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 A은행의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B은행이 가지고 있는 혜택과 장점들을 A은행이 제공해줄 수만 있다면 A은행은 이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은행이 될 거예요. 현재 김군의 상황이 딱 A은행의 경우입니다. 김군이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이 나와 처음 만났을 때 이후로 변한 부분, 상대방의 최근 관심사, 나를 떠난 이유가 정확히 어떤 이유인지 파악하면서 상대와의 공통점을 찾아서 김군의 캐파를 늘려야 합니다. 일단 6개월에서 1년 이상 만났다는 건 연애의 예선전은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상대방에 맞춰서 캐파 상승에 집중해야 합니다. 김군에게 미친 듯이 금융에 관련된 투자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으라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상대방과 CC로 오래 만나서 추리닝만 입고 만나던 호출근했던 옛 모습을 과감히 벗어던졌습니다. 멀끔히 차려입고 예전에는 수동적이었던 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여러 모임도 나가고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도 쌓으면서 투자 공부를 하는 모습들을 SNS에 자주 노출하였습니다. 투자 관련 동호회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수익 실현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노력 끝에 회사 일도 잘 풀리면서 승진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SNS에 계속 노출했습니다. 상대방이 언팔을 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 교제를 했다면 상대방은 궁금해서라도 SNS 확인은 합니다. 짧진 않았지만 그렇게 딱 4개월 반 후에 김군이 먼저 가볍게 상대방에게 연락 시도를 했습니다. 김군이 수익을 실현했던 투자 릴스 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미 김군의 인토리에 발자국을 남긴 뒤였습니다. 상대방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었더니 상대방은 화답하면서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김군에게 관심을 보였고 김군도 투자 관련 정보에 대해 전달을 하면서 그날 새벽까지 통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상대방은 흥미를 보이고 먼저 연락도 하고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몇 번 만나면서 달라진 김군의 모습에 상대는 매력을 느끼면서 새로운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앞으로 미래를 향한 가치와 방향성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현재는 다시 예쁜 사랑을 하며 진지하게 잘 만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 상대방이 김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헤어짐을 말했을 당시에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뭔가 의지할 곳이 필요했었는데 김군을 만나면 오히려 불안감이 더해지고 만나도 힘이 빠졌어. 그래서 헤어짐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시 얼굴을 보고 재회를 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신기하게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로 더 편안해졌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방향성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김군은 상대방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번 내담자분의 사연을 봤을 때 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단호하게 헤어짐을 통보했더라도 과연 상대방의 의도가 과거를 그리워해서 이별을 선택했던 건지 또는 미래가 아쉬워서 이별을 선택했던 건지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면 결국 상대방에게는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담자분의 사연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내용을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